그냥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패권 구조와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라고 제가 굉장히 거창하게 적었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가? 굉장히 집착하고 있죠. 지니어스 액트가 거의 한 달 반 만에 저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서명까지 한 달 만에 다 끝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이제 하원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있었긴 한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명을 직접 뭐 설득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영역인데요.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제 SBR 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전략자산 보유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결론장표거든요, 사실. 제가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인데 오늘은 이걸 제일 앞으로 해서 두 갈씩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기축통화의 역사를 보면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사실 패권국이 이제 바뀌면서 기축통화도 바뀌잖아요. 그런 시그널이 사실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의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100년 전후로 해서 바뀐다. 평균 94년이다. 미국이 바뀔 때가 됐다라는 거. 두 번째가 이제 니엘 퍼거슨이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퍼거슨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 그 어떤 이제 패권을 장악한 그 나라가 그 나라의 그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랑 1년의 국방비를 비교를 했을 때 국방비보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더 높아지는 그 크로스 시점이 왔을 때 패권국들이 자기네에 대한 그런 패권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패권국이 바뀌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작년에 크로스가 났거든요. 작년에.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그널이 나타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 이제 이전의 패권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은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이 크로스가 오는 시점이 미국은 예견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돈을 많이 풀게 되고 부채가 갑자기 더 발생을 하면서 몇 년이 당겨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치만 미국은 대비를 해서 그다음에 패권국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전 패권국들은 대비를 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인지를 하고 다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디지털 통화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미래 금융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제 디지털 방코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이제 IT 쪽에 계속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DT를 적용을 하고 할 때는 봤을 때 DT로 인해서 이제 산업 간의 경계가 사실 블러해진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했어요. 굉장히 희미해지고 스타벅스는 자기가 IT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스타벅스는 IT 회사가 맞고 제일 잘하는 회사가 스타벅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AI 혁명의 시대에는 아니 블러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깨부시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깨부셔서 없애버린다. 예. 그러면서 AI 혁명의 시대가 오면서 나라 간의 경계를 없애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원 월드가 되고 있구나 얘네가 우리가.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통화라는 게 패권 기축 통화라는 게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러 개가 섞인 초국가적 통화로 설계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디지털 방코로라는 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고요. 디지털 방코르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디지털 타임즈나 이런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에서도 몇 번 이제 그런 기고글이 있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또 디지털 방코르에 대한 개념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사실 알고 있고요. 미국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골드,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 달러,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패권국의 유지, 기축 통화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음 전략을 나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다시 미국은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왜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경제적 관점에 대한 얘기는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경제적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관점도 봐야 돼요. 왜냐면은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관점은 달러 패권 유지랑 금융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미 국채 시장 안정화에 대한 얘기는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새로운 국채를 받아줄 그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미 국채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이뤄줄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입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은 일부 우방국인 일본도 더 이상 그렇게 사지 않고, 중국은 계속해서 뭐 대미 무역 흑자를 그렇게 많이 내매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지 않고 10년 동안 팔고만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다들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드는 마당에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봤더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묶어서 여러 군데 묶어서 봤더니 15위 정도, 17위 정도가 해당되네라고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 국채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데, 그럼 안전자산이 뭐야?라고 해서 달러나 달러 예금, 단기 국채, 뭐 라포도 있긴 하지만 그걸로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테더가 어떻게 돼 있어요? 테더가 국채를 미국 단기 국채를 갖고 있고, 뭐 준비금을 지니어스 액트에서 말한 안전자산으로 구성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85% 정도 해당되고 15%는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회사채나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니어스 액트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15%마저도 안전자산으로 다시 돌려야 된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모든 회사들은 안전자산으로 구성해라. 준비금은 안전자산, 뭐다? 달러 예금, 단기 국채 하다 보니까 미국을 더욱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지니어스 액트가 서명이 이제 대통령 서명까지 간 게 19일인가요? 19일 얼마 안 됐잖아요. 지니어스 액트의 법안에 대한 거를 이제 살짝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국가가 발행한 게 아니잖아요. 민간이 발행했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는 그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아니다. 이름에 미국 정부와 관련된 용어도 사용하지 마라라는 이런 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자가 안 된다. 왜냐면 이자 지급을 하고 하다 보면은 미국이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에 있는 돈으로 미국채를 살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국에 있는 예금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자 주지 말고 이거를 긋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발행사 이슈어가 누구냐에 대해서 또 적어 놨거든요. 은행 계열 발행자. 은행이 아니고 은행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하려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방인가 비은행 발행자. 그다음에 주정부인가 발행자 해가지고, 주정부인가 발행자는 100억 달러 미만일 때 이고, 근데 사업이 되게 잘 돼서 100억 달러 이상으로 넘어갔다. 그럼 6개월 내에 연방인가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는 빅테크 못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메타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번 했었어요. 다시 할 거야 나는 5월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 상장 빅테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못 하나요? 했을 때 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니어스 액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보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 서티피케이션 리뷰 커미티라는 곳에서 만장일치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만장일치가 3명의 만장일치를 받아내야 되는데, 재무장관이라든지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이 3명의 만장일치. 그다음 두 번째는 시스템의 안전성. 이거는 뭐 은행 수준으로 맞춰라라는 거. 이건 맞추면 되는 거고. 근데 세 번째가 데이터 사용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빅테크들이 사실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한 게 데이터를 가지고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코어 비즈니스와 컨플릭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사용에 제한에 대한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리브라 저는 이제 2019년도에 나왔고, 굉장히 저는 2017년부터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리브라가 처음 나왔을 때 '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목적은 자기네들이 뱅킹 서비스 for 언뱅크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못 쓰는 사람들,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은행의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전화기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기를 통해서 뱅킹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 그래서 리브라가 이거를 만들게요. 리브라를 만들게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각 나라들이 반대를 했죠. 왜냐면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뭐 '주권 통화를 여기서 갖고 가겠네. 예. 달러보다 더 많이 쓰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안 돼. 영국, 프랑스 다 안 돼. 너가 주권 통화가 될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리브라 이 백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디지털 방코로 모든 개념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모두.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사실은 하고 있었다라고 보이고, 이런 개념이 리브라가 그럼 완전 새로워서 처음 잘 냈냐 이건 아니거든요. 아까 보면은 이제 디지털 방코르에 대한 개념은 이제 케인즈 학자가 뭐 냈던 건데, 근데 왜 이게 이후에 계속 회자가 되고 리브라도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무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받쳐주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반대로 인해서 못 했고, 트럼프 일기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 마. 야 미국 제일 지금 강하거든.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크 주커버는 그때 이제 "리브라 논쟁하는 동안 중국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 잘 들을게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통화 정책 및 규제를 준수하면서 다시 만들게요."라고 하면서 조롱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DM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많은 회사들이 탈퇴를 하면서 거의 유야무야 됐죠.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자 경제적 관점 다시 보면은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거든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달러랑 원화 하면 뭐 가질래?"라고 하면 "달러 가질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듯이, 신흥국 튀르키예라든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있는 곳은 자국 통화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제가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의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정말 "트랜잭션 제일 많은 데가 거길 거다."라고 얘기하고, 커피 거래를 할 때 이미 "USDT로 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1 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궁금하고, 아프리카 쪽에서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왜냐면 자국 통화 굉장히 더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미 많이 나갈 텐데, 그래서 이번 KBW 때 사실 그분이 또 오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지금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 가속이 뭐냐면은, 뱅킹 서비스 for 언뱅크 아까 리브라 얘기했던 거잖아요. 미국 정부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여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할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0여 명의 사람들조차도 "달러를 쓰도록 내가 유도를 하겠어."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예. 기존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디지털로 갈 것 같으니까 디지털마저도 내가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정학적 관점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아까 마크 주커버그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거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중국은 2014 년부터 CBDC를 준비를 했어요. 왜 했냐라고 하면은, 중국도 나 기축통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인구만 봤을 때 위안화 쓰는 인구가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통화별 국제 결제 비율에 보면은 너무 작죠. 껴주지도 않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수준이나 시장 규모, 인구 생각했을 땐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딱 봤을 때 어때요? 내가 핀테크 도입률 1 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은 할 만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해 가지고 CBDC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부자들이 자꾸 자금을 밖으로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싶다.' 디지털이면 관리가 훨씬 쉽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출 우려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중국이 그러면 이 CBDC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냐?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그거에 대한 실험을 했지만 지금 버전으로는 디지털 화폐인 거지 블록체인 기술을 쓴 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이란, 러시아, 북한 등의 제재 국가를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 탈달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이번에 전쟁 일으켰을 때 봤죠. 북한은 봤죠. 어떻게 러시아가 제재를 당하는지 스위프트에서 빼 넣어 주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이 있어도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 '우리는 이걸 벗어나야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디지털 커런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이미 내가 디지털 달러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마켓 셰어의 95%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미 내가 1 등,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미 내가 1 등이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퍼스트 무브 이제 어드밴티지 가지고 가고 '내가 1 등이니까 룰 세터도 또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만들면서 '내가 제재 국가를 다시 또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브릭스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브릭스 페트로 달러 안 하고 중국에 디지털 위안화 가지고 달러 거래를 하고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브릭스는 우리들끼리 그러면 이제 통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들을 관리를 하고, 디지털 커런시 쪽은 내가 또 1 등이 되기 위해서 미국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글로벌 표준화 내가 또 다시 할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빨리 했죠. 결론입니다, 결론. 네. 아까 말했듯이 골드랑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으로 매핑을 하고, 달러,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면서 네, 기존의 달러 패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제 디지털 시대,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 패권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미국은 굉장히 열심히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